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청취자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서 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빠지셨다 전화로 연결돼 있다 직접 나와주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전화로 해도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김종대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얘기는 원래 그 여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대한 맞습니까?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것 같죠. 예. 근데 한 번 정도는 출렁거리지 않을까요? 아, 출렁거리나요? 한 번? 7월 23일까지 그대로 그냥 이 분위기대로 갈까요? 뭐 어떻게 됐든 이른바 친윤 세력 쪽에서 대항마를 만들어서 한번 싸움을 붙여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들었나요? 듭니다. 들으시기에. 아직은 못 만들었겠죠.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근데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친윤이 민다 그러면 될 사람도 떨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참 밀긴 밀어야 되는데 티 안 나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어려움이 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흐름에 무슨 영향을 줄 만한 친윤의 조직이 여전히 살아 있을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대한 맞는 것 예. 같고요. 며칠 전에 룰 세팅하는 거 딱 보면서 아 이거는 뭐 결국은 하나마나한 전대 변화나 혁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전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진 장관님 네. 나오시면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네, 네. 게 유승민 의원이랑 친하시잖아요. 예, 가깝죠. 예,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승민 의원은 이 당 참 변화하기 힘든 당인 건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변하기 힘든 당인 것만은 맞습니다. 예. 이러시면서 그래서 결심이 서셨는지 물어봤더니 지금 막바지 고민 중이라는 말씀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아, 어제 들으신 말씀인가요? 네. 어느 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걸 전혀 알 수 없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어서. 아, 전에도 그러시더니. 네. 아니 저는 더 이상 게 구체적으로 막 묻지는 않아요. 체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뭐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니까요. 네. 김 의원님이 전망 좀 해주시죠. 아마도 나오실지.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드네요. 네. 근데 전 나경원 네. 의원의 그 행보도 참 관심이 가요. 예. 기자가 전화했어요. 예. 그러니까 출마하신다며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예. 그거 아닙니다. 이러다가 예. 그러면 출마 안 하신다고 쓸까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하지 마. 예, 두 얘기에 다 펄쩍펄쩍 뛰세요. 예. 그러면서 뭔가 여론을 수렴하고 고민 중이다. 이 얘기는 지난번 그 전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역시 용산 쪽하고의 어떤 마크 대화를 혹시 도모하고 계신 거 아닌가. 예. 저번엔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돼서 결국은 나올 듯 하다가 못 나오셨잖아요. 어떤 마크 대화가 이번에도 필요합니까? 예? 어떤 마크? 예. 아니 뭐 저번에 한번 그렇게 저 가로막았으면 됐지. 두 번씩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두 번씩 그러면서 가로막질 않지 않습니까? 나온다만. 이번에야 안 맞겠죠. 예, 사실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용산이나 친윤 쪽에서 보기에는 주적이 바뀐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예. 주적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예. 작년에인가요? 그 연판장 썼던 예. 그 친윤 의원들이 이제는 또 이렇게 출마 나가시라고. 족구하는 연판장 돌리나요 이번엔? 그래서 야 내가 나경원 의원이라면 참 기가 막히겠다. 예,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출마를 한다. 이거는 아유 좀. 그래서 아닌 것 나경원 같고요. 의원이 네. 오늘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 나올 수는 있는데 나 자꾸 쟤네 편이라 그러지 마라. 쟤네 편 아니고 그냥 혼자 나가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렇죠. 쟤네 편의 조직적인 도움은 또 받고 싶지 않을까요? 물 밑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티나게 받으면 될 것도 떨어져요. 티나겐 절대 안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니 태를 내지 않고 전당대회를 무슨 전략으로 치른다는 거지. 아주 안개 속입니다. 예. 결국은 용산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그것도 아니고. 거기
근데 저는 전대 관련해서 예. 뭐 어대한이긴 하지만 이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되겠죠. 예. 후보에 대해서 언론과 온갖 국민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나중에 대표는 되겠지만 예. 그 과정에서 온통 관심은 그 용산과 윤 예. 대통령과의 그렇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들고 지금 출마를 할 것인가. 그 끊임없이 그 아주 집요한 가장 언론의 중요한 질문이 질문이죠. 가장 관심.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김영남 의원께서 한 번쯤은 출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측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살짝 꼬인다든지 하게 되면 또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근데 싶기도 해요. 진 장관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면 뭐 한 것 같으니까요. 그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거를 전혀 모르겠는데 그동안 살아오신 예. 그 이력이 뭐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 주로 검찰에서 상하 관계가 뚜렷한 그런 검찰 조직에서 평생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이 보기 차별화하고 마이웨이 가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화인 듯 아닌 듯 하여튼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대표는 되겠지만 대표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이 상체기는 많이 날 수도 있겠다. 전당대회 룰이 네. 8대 2잖아요. 예. 여론조사 20%가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도 당원 투표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화를 세웠다가 그러니까. 이 선거는 상대가 있잖아요. 예. 상대 후보가 아니 저렇게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척을 지는 사람이 당대표 되면 이 당 깨집니다 뭐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고민을 좀 해야겠죠. 근데 아니 고민을 하는데 차별화를 할 수는 있다고 보세요? 만약 정치적 욕심이 있다면? 살짝 하겠죠. 살짝이요. 제가 살짝 하는 보기에는 국민들은 안 한 걸로 보죠. 근데 애매모호하면. 어쨌든 이거는 당원 투표가 80%니까요. 예. 전당대회 룰상은 일단은 당대표가 되고 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당대표 있겠습니다만 되고 나면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운명 공동체로 얽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사실은 복잡한 방정식이죠. 아니, 단순한 계산은 안 나올 것 이거를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관계에 이입시켜 보면 예.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 보낸 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예. 이렇게 차별화가 되죠. 예. 그런데 막상 12.12 군사반란 조사받을 땐 또 손잡고 들어가서 예. 같이 재판받고 같이 선고받지 예. 않습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차별화되는 영역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런 붙었다 건가요? 떨어졌다 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 출신 조직의 성격은 상당히 유사하네요. 군대 조직하고 검찰 조직.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이 검찰의 그 어떤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 권력을 잡는 이 과정은 운명 공동체처럼 예. 같이 했으나 예. 그 다음 권력을 재창출하는 데서 갈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가치 위기를 느끼면 어떻겠습니까? 예. 또 합쳐지겠죠.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또 들고 나오는 이유가 예.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특검법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둘이 척을 졌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 이거 거부권 안 해.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나 이거 재의결 아니 그 점은 그게 운명 아니 공동체.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예. 있는데 이 운명 공동체 공유하는 DNA가 예. 뼛속 깊이 검찰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는 특검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특검은 무조건 그렇죠. 예. 기존의 검찰 조직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예. 여기에서는 아마 같은 지향성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최상병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다, 또 한동훈 특검법이다 하지만은 그 특검이라는 자체를 검찰이 수사권의 주도권을 내준다는 데서는 둘 다 이견이 없을 거다. 특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그럴 것이다.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그 사퇴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그 대선 후보로 뛰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정권 후반기 같으면 확 차별화하고 이렇게 예.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래도 임기가 꽤 많이 남아요. 예. 그런 걸 이렇게 따져보면 날짜를. 그래서 네. 차별화는 하겠습니다만 한계도 뚜렷할 거다. 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원 투표가 80% 아닙니까? 네. 당원 투표 80% 중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이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쪽이 다수파입니까? 보시기에? 당원 80 중에는? 당원은 아직은 이제 그 영남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나 당권파의 의도가 아직은 강하게 작용하지 그렇습니까? 않을까. 예. 예,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시저를 암살한 브루터스가 되는 예. 거거든요. 이 순간에는. 예.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그 파국이나 급반전은 아직은 국민의힘에 기대하기엔 좀 너무 무리가 예. 아닌가.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심 민심은 몰라도 원심은 못 가지고 있다. 원심은 그 원심은 이 원내 의원들 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그 비대위원장으로 공천도 주도를 했고 이 총선을 직접 진두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들 중에 친한이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손꼽을 정도지 예. 원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또 이 조직표를 또 관리하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그 80% 중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고 친윤 의원들이 굉장히 뭐 지금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원내의 그 의원들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그 판단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같이 대의원 제도가 있거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따로 전당대회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가져가는 시스템 같으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거의 다 모바일로 하는 K보팅이란 말이죠. 그렇긴 하죠. 당원이 보통 아무리 작아도 당협별로 몇천 명씩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김 의원님은 그러면 네. 친윤의 조직은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직표는 많지 않다고 저는 네. 보고요. 다만 수도권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예. 보여요. 근데 영남 쪽은 그래도 꽤 남아 있으니까 예. 그 영남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그게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지면 당원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뭐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하고 완전히 척을 지는 상황은 또 당원들이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 약간 차별화를 하되 완전히 파열음이 나지는 않는 상태로 전당대회를 임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게 어느 접점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차별을 하되 차별은 아닌. 그러니까 파열음까지는 나면 안 되죠. 예. 그릇 깨지는 소리 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굉장히 일천하시기 때문에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하신 다음에 온갖 언론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그 분명하고 그 인상적인 방식으로 피력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저는 이미 대표 되기도 전에 상당한 검증 과정을 거칠 것 같아서 그럴 대표가 가능성 있습니다. 대표가 예. 되더라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대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이 비대위원장이나 총선 그 선대위원장을 하면서도 언론의 개별 인터뷰라든지 이런 전혀 거를 없습니다. 거의 예. 안 했잖아요. 관훈클럽인가 가서 그거 한 번 예. 했을 뿐이어서 과연 이 메시지 관리나 이 인터뷰 스킬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만약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즉각 문답이 오가는 어떤 인터뷰를 안 해봤을 텐데 그거랑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거 거기서 어떤 역량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출렁거릴 것 같아요. 예. 전당대회 판이.
그 출렁거리는 건 그냥 대세를 뒤엎을 만큼은 아니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래도 언론에서 묘사하기에 뭐 혼돈 내지는 박빙 그래요? 정도로 가는 상황이 한 번 정도는 오지 한번 정도 않을까. 올 물론 것이다. 뭐 결과는 뭐 예. 예정된 대로 나오더라도 예.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은요. 만약에 진다는 어떤 전망이 나와도 뛰어드실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어떤 대의를 위해서? 보시기에? 진장원님 보시기에는? 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나와도. 이길 예.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예. 뭐 누군가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성적표를 하나 받아들고 예. 있으면 앞으로 이 지금 임기 2년이라고 1년 6개월 이제 대선에 예. 뛰어든다고 하면 그 1년 6개월도 못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이제 앞으로 뭐 재보선이 있을 예. 수도 있으니까 재보궐선거 몇 개를 하는 선거 가 끝나고 나서 성적이 신통치 않다든가 그러면 다시 또 뭐 지도부 물러나라 예. 또 비대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과연 임기를 제대로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뭐 그때에 대비해서 한번 이번에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결선 그렇죠. 투표 있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변수가 예. 있는 거죠. 일단은 앞서가는 후보가 아니라도 예. 제2열에 있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서 또 바꿀 수 있는 반전의 그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출마하는 건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예. 나중에 어떤 또 다른 연대체를 만들어 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렇게 하면 결선 투표에서 우리 역사에 뒤집힌 사례가 많습니다. 예. 특히 당내 선거. 근데 2등 안에 들면 좋은데 2등 안에 못 들면 예. 뭐랄까요? 그게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정치 경력이 다 긴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 신인이고 예. 뭐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표가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크지 않을까 근데 싶은 2등 생각도 되는 게 그렇게 드는데. 또 어렵지만은 않은 게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이번에 안철수 의원 드랍 예. 안 나오신다고 하셨고 윤상현 의원은 나오실 거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윤상현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저는 보기에 거의 뭐 나오실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유승민 요 예. 정도기 때문에 뭐 그 한동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들은 뭐 내가 잘하면 2등할 수도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예, 예. 그 세 분들 중에 3등하면 아. 참 민망한 그래서 결과다 3등을 이거죠. 두려워할 거라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데 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그 힘을 뭐 2등 할까봐 3등 할까봐 뭐 이래 언제 여당으로서의 이 면모를 회복할 겁니까? 예. 그러게요. 우리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뭐 광고 듣고 와야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주제 좀 바꿔보죠. 아까 그 말씀을 충분히 하셨죠? 예, 네. 예. 네. 그 금요일 날 청문회요. 최상병 청문회. 김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청문회가 입법 청문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국정조사가 된 게 아니라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검 그 입법하기 전에 예. 일종의 어떤 공청회 같이 하는 청문회예요. 예. 그런데 12명의 증인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눈길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강제죠? 강제 아닌가요? 아니 강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증인들 간의 주장이 지금 극단적으로 다른 몇 가지 예. 의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VIP가 경로했냐. 예. 박정원 대령하고 김기한 사령관, 이종섭 장관이 예. 아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예. 한쪽은 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사건 기록 회수를 경북경찰청에서 누가 시켜서 했느냐. 예. 장관은 자기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예.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을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법무관리관이 했냐? 제가 보기엔 권한이 없어요. 예. 또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의제들이 대략 한 4-5개 정도 이 증인들 테이블 위로 올라오면 그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예. 거거든요. 이 증인들 말만 비교해봐도 대단히 확실히 흥미로운. 예. 또 저기 상반된 주장의 한쪽은 거짓말이거든요. 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대단히 그러면 흥미로운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입법 청문회가 과연 성사가 될까요? 네, 지금 뭐 이미 나온다니까요. 나오겠다고 속속들이 얘기를 있습니다만. 했어도 예. 저는 여당이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청문회가 과연 성사가 될지. 근데 이게 법적 강제 아닌가요? 출석이? 강제라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뭐 수사 이 중이다.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예. 지금 저기 국민의힘은 그냥 안 들어오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예, 청문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 언론에서는 이미 출석 의사를 다 확인해 놓은 상태가 예. 이종섭 장관, 예. 임성근 사단장, 예, 사단장. 예, 유재은 법무관리관, 예. 그다음에 해병대 그 7 포병 대대장, 예. 아니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난 이게 좀 뜻밖이에요. 예. 예, 아니, 나오겠다는 입장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나 박정훈 그 수사단장, 저기 7포대장, 대대장 예.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종섭, 유재훈, 임성근 이런 사람들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못 나가게 저는 이렇게 그렇게 방해하지 않을까. 아니, 공식적으로야 그럴 수 없는 건데 아, 공식적으로야 하면 안 하겠죠. 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오면 네. 뭐 결국에는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예. 뭐 그게 잡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청문회 하루 그 일정 잡아놓은 건데 예. 그 오후에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오면 사실상 증인 출석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확실한 입장을 정해 놓은 네. 상반된 두 그룹이 예. 있고 네. 이른바 약한 고리. 예. 이게 추궁을 당하고 하다 보면 본인의 논리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미리 세운 대로 그 증언이 안 되고 예.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증인들이 있죠. 조금 있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약한 고리로 지금 생각되는 그 사람들의 증언이 하이라이트가 될 수 예. 있겠죠. 누군가요? 약한 고리가. 제가 보기엔 대표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좀 약한 이종섭 고리로 장관. 보이는데요. 예. 저는 유재은 법무관리가 예. 거기는 뭐, 예. 왜냐하면 6월이면은 저기 공무원 임기가 끝납니다. 예. 이 청문회 열흘 뒤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방부 통제를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고 게다가 이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관리관으로 임명이 된 예.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서 일이 꼬인 거지. 사실은 굉장히 또 성향이 진보적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그 또 본인의 그 남겨놓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기록들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의 어떤 변호도 해야 되는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가만히 보면은 서바이벌 게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국방부나 해병대 보면은 이런 증인들을 다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는 이미 네. 저 무너진 상황이고 네. 변호사들도 다 각자 쓰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서바이벌 게임으로 일정 정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약한 고리에서 뭔가 터져 나올 가능성은 아니, 저는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박정훈 대령 그룹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럴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이미 작년에 위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게 그렇죠. 그 문제입니다. 부분이 걸리겠네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통화 기록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예.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재판에서. 근데 작년에 이 통화 기록만 갖고도 저기 보면 위증한 거를 추궁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종섭 장관이 뭐 최해병 관련해서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적 없다. 없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 많은 통화 기록은 뭘 의미하는 걸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말, 재판에서의 증언 이런 부분을 갖고 추궁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진실을 밝히고 싶어도 해놓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 자칫하면 위증죄가 나중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 또 그러한 점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출석하지 않는 이 청문회에 과연 그분들이 이제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도 예.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느냐. 예. 저는 그게 그래서 금요일 청문회가 과연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아니 회의가 진행은 들어요. 되겠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분들이 예,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출석해서 뭐 하지만 청문회는 우리가 관심 진행이 될 갖는 텐데. 아주 중요한 증인들이 과연 그러니까 나오겠느냐. 원래 저기 여당이나 용산 쪽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디펜스해라. 예. 오히려 이랬기 때문에 저런 태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태도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금 예.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그런 예. 우리 진 전 장관님 말씀대로라면은 오늘쯤이면 뭔가 다른 기류가 나왔어야 되는데 예. 계속 그 본인들이 나와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다가 태도가 바뀌면 의혹을 더 키울 거 아닙니까? 예.
뭔가 또 이거 그럴 수 있지. 뭔가 권력에서 손을 썼구나. 예. 이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까. 예. 이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예. 제가 의원들하고 쭉 통화해 보니까 예,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선거하고 예. 아직도 피로도 덜 가셨는데 갑자기 법사위원 임명돼 가지고 난데없이 청문회 한다 그러니까 뭘 질문해야 되냐. 이게 준비가 여기가 오히려 덜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 많죠. 사실은 청문회에 온 국민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는데 정작 청문위원들이 맞아요.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증인들 어떤 핵심 증인들이 다 나왔는데 질문 엉성하게 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요. 보면 이번에 그래서 준비 잘해야 될 실제로 텐데요. 많이 오래 사는 긴장하고 거죠, 있어요. 예. 이게 뭐 힘들게 원구성하자마자 이게 그 청문회 준비해야 되니까 보좌진들까지도 지금 날밤 예. 샌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의 어떤 국정 동력이 여기서 어떤 제대로 청문회하고 해서 속도전에 민심을 얻지 않으면은 야 저거 하려고 저렇게 굉장히 주의 깊게 어떤 공부를 해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보면 의원도 걱정이고 주변도 걱정인데, 근데 이럴 때 민주당이 욕심을 내지 말고 예. 이렇게 증인들 간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그 사실만 선명하게 드러내줘도 특검 여론에 대한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온노비 사건 때 왜 4명의 증인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서로 말이 안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최병모 특검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특검 1호인데 그때도 청문회가 오히려 특검에 대한 발판이 됐던 겁니다. 예. 이번에도 이 공직자가 이 군인은 계급장을 다룬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이 다르고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일단 국민들은 아무래도 특검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할 수 있죠. 대질신문 비슷한 분위기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부담스럽겠어요. 증언이 절대로 한 방향으로 나올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예, 똑같은 상반된 상황을 가지고 주장. 완전히 그렇죠. 상반된 얘기를 하게 되고 예. 예를 들어 임성근 지금 끝났다고 표시하시네요. 벌써요? 그러네. 예, 시간 다 돼가지고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이제 재밌어지는데. 감사합니다. 진실 전 장관, 김용남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